그래서 구의 기출풀이를 보는데요. 아까 또 얘기했지만 목적은 딱 하나예요. 지금 제가 사실 두 개를 고민하고 있는데 그 두 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거랑 또 하나 요거 있죠, 요거. 이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아마 풍선 그 그림일 거예요. 그죠? 풍선 그림. 그거를 편집하면 요 모양이 돼버리거든요, 이게. 근데,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 그 책에 있는 그 초록색 책 있잖아요. 그 초록색 책에 제일 뒤에 있을 거예요. 제일 뒤에. 근데 제가 그 초록색 책을 시작하기 전에 얘기했던 게 뭐냐면 여기에다가 다 써두자. 그래서 요거 하나만 보면 끝내게. 이거 자체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이거 자체가 그냥 틀은 보여주지만 뭐 세부적인 뭐 커맨드까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 쭉 넘기면 최소한 90% 이상은 끝내게. 그래서 요거를 지금 여기에서 리뷰를 할까? 리뷰를 하면 사실 똑같은 지식적으로는 거는 했던 내용을 또 한 거랑 다름이 없어요. 사실은 지식적으로는 다른 지식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의견 들어보고 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저희 어제 기술사 수업을 했는데 기술사 수업에서는 이거를 리뷰를 했거든요. 리뷰를 했는데요. 근데 이제 기술사 수업은 조금 다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파이어월이 뭐 어떻게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이제 이거의 세부 설명이 다 밑에 있는 거죠. 그죠? 여기 있는 것서부터 이게 다 밑에 다 있는 거지. 그래서 요거만 넘기면 끝내게. 물론 이걸 이걸 만드는 방법이 여러분들 초록색 교재에다가 직접 쓰는 방법도 있고, 두 번째 하나 고민스러운 거, 이거를 제가 그냥 출력을 해서, 이거를 그냥 A4지 출력을 해서 이걸 나눠주고 쓰면, 그럼 또 들고 다니기가 편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지금, 그럴까 지금 보고 있어요. 뭐 출력해서 주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이 부분은 파일 넘겨도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맵에 대해서는. 파일로 넘겨도 관계 없을 것 같고요. 아무튼 그거는 나중에 의견을 얘기를 해주세요. 그럼 제가 고민을 해볼게요. 요거는 어차피 이제 시간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이제 할 게 많거든. 이제 지금부터는. 자, 그래서 한번 보죠. 9회부터. 오직 목적은 하나예요. 목적 뭐라고 그랬어요? 실기예요, 실기. 이 필기풀이에서 이 답이 뭐다, 왜 이런 문제가 나왔고 앞으로는 필기에 뭐가 나온다, 그런 건 관심 없어요. 그런 거는 관심 없고 그냥 알아서 보시면 돼요. 필기는. 자, 1번 문제 보죠. 1번 문제 보니까, 자, 첫 번째 문제가 이제 힙 스프레이라고, 요거죠. 요거 얘기하는 건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뭘까요? 첫 번째, 결론적으로 힙 영역에 대한 공격을 한 거죠. 그죠? 이거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면 메모리에 대한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인 용어가 나와야 되는데, 첫 번째가 쉘코드. 그죠? 쉘코드 뭐예요? 쉘코드는 짧은 기계어 코드. 그죠? 짧은 기계어 코드를 쉘코드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메모리 영역이라는 게 하나 있죠. 그죠? 메모리 영역. 자, 메모리 영역이라는 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떻게 되어 있어요? 스택, 힙, 코드, 데이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죠? 메모리 영역은. 자, 그러면 메모리 영역에서 주의해야 될 거는 두 가지를 머릿속에서 생각해야 돼요. 메모리 주소가 고정적이냐? 메모리 주소가 고정적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그 주소로 참조해서 뭐를 넣을 수가, 접근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메모리 주소가 동적이라는 말보다는 랜덤이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 랜덤하게 바뀌냐? 그럼 뭐 그게 그 말이지만 동적이냐? 또 하나, 메모리 주소에 대해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냐? 그러니까 리드 라이트 그리고 익스큐트, 이게 있어요. 결과적으로 그 메모리 영역에 어떤 악성 코드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실행 권한이 없으면 결과적으로 실행할 수가 없어요. 단지 이상한 데이터가 있는 것 뿐인 거죠. 그래서 메모리 영역에서 남은 거는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지금 안 나온 게. 자, 그러면 계속 봐보죠. 스택이라는 건 뭐예요? 결과적으로 지역 변수가 선언되어 있는 거죠. 지역 변수는 함수 내에서 선언한 변수를 지역 변수라고 하고, 어떻게 선언하죠? 인티저 x 이런 식으로 선언하는 거죠. 그죠? 인티저 x 이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선언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언한 다음에 그냥 컴파일을 해버리면요, 이걸 디버깅해서 뜨면 이상한 쓰레기 값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스택의 지역 변수 영역에는 기본적으로 초기화하지 않아요. 그래서 8 어쩌고 저쩌고 이런 글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에 관련돼서 개발부와는 뭐라고 그러죠? 초기화되지 않는 변수의 사용. 코드 오류. 그죠? 요게 대해서 개발부와는, 여기 조금 옆으로 가서 쓰죠. 개발부와는 초기화되지 않는 변수의 사용이다라고 말을 해요. 개발부안에서.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 영역은 코드 오류를 말하는 거야. 얘가 가지고 있는 영역은. 자, 그 다음에 스택에서는 또 뭐가 있냐면 함수의 복귀 주소가 있죠. return. 그죠? 그러면 이 반대로 얘기하면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가 사용되는 거는요. 첫 번째는 함수의 복귀 주소에서 사용되고 인터럽트 처리 시에 복귀 주소에도 사용돼요. 그리고 수식 연산, 더하기 빼기 하는 거. 그쵸? 그때 스택이 쓰여요. 그래서 원래 스택의 활용은 기본적으로 세 군데에서 쓰이는 거고요. 그러면 함수의 복귀 주소에 대한 변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복귀 주소에 대한 변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엄한 데를 참조하게 되는 거죠. 그죠? 엄한 데를 참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 또 요걸 갖고 공격하는 거를 우리 SO 인젝션. 이 앞에 SO의 말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리눅스의 라이브러리는 동적 라이브러리가 있고 정적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동적 라이브러리는 항상 메모리에 떠 있어요. 그 파일의 확장자의 이름이 뭐뭐.so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뭔가 악성 코드를 주입한다라는 걸 SO 인젝션이라고 부른다고요. 자, 그 다음에 힘 영역은 전역 변수가 선언되죠. 근데 전역 변수의 특징은요, 초기화하지 않아도 변수가 초기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초기화되지 않는 변수의 사용은 스택 영역, 함수 내에서 선언할 때만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얘는 초기화가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물론 하면 좋죠. 뭐 할 수는 있겠죠. 하는 거가 나쁘진 않는데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얘는 힘 영역의 메모리에 선언하면 데이터 영역에 할당이 돼요. 여기에 선언된다고요. 그러면 이 데이터 영역은 기동될 때 세팅 널로 딱 깔고 시작하는 거예요. 데이터 영역은. 그러니까 얘는 전역 변수 선언하고 컴파일하면 결과적으로 아무 값도 안 들어가 있어요. 이거 자체는. 그래서 전역 변수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사용되는 게 동적으로 할당하는 함수죠. 그죠? 필요하면 할당해라. 그 다음에 이거와 똑같은 게 메모리 얼로케이션의 약자죠. 그죠? 메모리 얼로케이션의 약자. 그래서 동적으로 할당하는 공간은 여기에 있고요. 힙 스프레이는 기본적으로 이 영역에다가 뭘 하는 거예요? 저걸 까는 거죠. 악성 코드를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스프레이니까 말 그대로 하나 걸리면 실행된다 그 얘기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영역에다가 쓰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선 또 어떤 개발부 안에 뭐가 있죠? 코드 오류에 똑같이 그런 게 있습니다. 코드 오류에 뭐가 있냐면 저게 있죠. 선언된 변수는 할당된 메모리는 반드시 해제해라. 그죠? 그래서 그죠? 할당된 자원의 해제의 개발 보안 항목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고, 또 하나 코드는 말 그대로 실행 코드예요. 실행 코드. 그러니까 코드 영역에 있는 건 누가 봐도 뭐가 있는 거죠? 실행 권한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당연히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말 그대로 두 개가 값이 있어요. 값.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으로 알아놔야 돼요. 네, 왜?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이 가장 중요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네, 이거보다 더 문제가 되는 건 없다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힙 스프레이랑 쉘 코드 이 말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 DEP라고 나와 있는 이 글은 사실은 컴파일러 할 때 옵션이에요, 옵션. 그죠? 그래서 우리 옛날에 여기 보면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이 이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름. 그래서 DEP가 호환되지 않는다라는 거는 기계어 실행을 허용해 주겠다 그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하고 비주얼에서 컴파일 해야지 악성 코드가 쉘 코드 딱 집어넣으면 그 문자가 그대로 실행되거든요. 16진수 문자가. 근데 이거를 설정 안 하고 하면 실행이 안 되죠. 예,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 계속 갑니다.
요거 참, 이거는 만약에 나오면은 저거죠. 그죠? 3점짜리 단답형인데, 요것도 은근히 어렵더라고요. 은근히 어려워요. 생각보다. 자, 우리가 그냥 딱 봤을 때 원시형은 옛날 거잖아요. 그냥. 그죠? 옛날 거, 초기화된 거. 그죠? 암호형도 우리가 딱 생각했을 때 뭔가 암호화를 해서 악성 코드인지 모르게 하겠다. 그냥 느낌이 오잖아요. 그죠? 은익형, 악성 코드는 다 은익형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죠? 은익형이고. 그럼 날게 이거밖에 없어요. 매크로는 운영체제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운영체제. 이거랑 관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워드 프로세스 이런 데 있죠. 그 매크로기는 그 매크로예요. 그 매크로. 자, 그래서 한번 봐죠. 원시형은 뭐 말 그대로 뭐 간단한 거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로를 넣어도 3점짜리 가로 3개 있을 때 하나는 넣기가 쉽죠. 그죠? 항상 하나는 쉽게 해줘요. 원시형이고, 암호고. 그럼 여기 보면 예제들이 있죠. 뭔가. 저도 한참 찾았어요. 예, 그냥 한번 훑어나 보세요. 그 다음에 은익형도 있고, 갑옷형도 있대요. 이건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 근데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암호에다가 뭔가 기법이 추가됐는데, 이 다양하다라는 게 조금 애매한 말이에요. 그죠? 예, 다양하다라는 말이. 그 다음에 매크로 바이러스에서 가장 유명한 건 뭐예요? 이 님단가 이거예요, 이거. 이제 옛날부터 유명했던 게. 그래서 얘는 운영체제와 관계없이 그냥 워드 프로세스나 이런 데 실행돼서 돌아가는 매크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요 표 하나, 3점짜리니까 요 표 하나만 간단히 그냥 체크만 해 두십시오. 자, 뒤로 넘어갑니다. 이거는 뭐 안 보셔도 돼요. 이거는 뭐, 우리 스케줄링 밖에 안 나오는 거 알죠? 보안기사에서 가만히 보면. 그죠? 이거밖에 안 나와요. 필기나 실기나. 자, 다음 중 계층이 다른 프로토콜이다 라고 그랬어요. OSI 7계층에. 그러면 옛날에도 보안기사 기출문제 이런 게 있었거든요. 옛날에 실기의 문제는 이런 거였어요. 자, VPN 중에서 한번 봐보세요. 자, 기존 기출문제 한번 봐보죠. VPN 중에서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동작하는 VPN이 뭐냐. 이런 문제도 하나 있었고요. OSI 7계층을 주고 각 계층을 비워둔 거. 그죠? 각 계층에 대한 정보.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출제자도 당연히 기출문제를 보기 때문에 이런 문제 가능하다라는 거죠. OSI 7계층 어떻게 돼 있죠, 일단? 자, 응용계층. 그 다음에, 그죠? 프리젠테이션. 프리젠테이션 맞죠? 그죠? 그냥 표현으로 할게요. 표현, 세션, 그 다음에 트랜스포, 전송, 네트워크, 그 다음에 데이터 링크, 그죠? 그 다음에 물리계층. 이렇게 있죠? 이제,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비워두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비워두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옛날에 필기에서는 이게 나왔어요. 응용계층에서는 우리 용어 뭐라 그래요? 메시지. 표현도 메시지예요. 세션도 메시지예요. 그죠? 그래서 응용과 세션까지는 따로 구분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냥 응용 계층하면 다 그게 그거인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기출문제에 뭐가 나왔어요? 세그먼트. 그죠? 얘는 데이터그램. 그죠? 얘는 프레임. 인터넷일 때만 프레임이에요. 지금. 랜을 쓸 때만 프레임인 거지, 다른 통신을 쓰면 이 용어는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는 우리의 시험이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범위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헤더를 붙이는 과정이 캡슐하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또 뭐가 있냐면 TCP, IP 4계층도 있죠. 그죠? 그걸 묶으면 얘는 그냥 응용이에요. 응용. 그 다음에 응용으로 세션까지 묶이고, 전송계층은 얘도 전송이에요. 트랜스포트. 그죠? 얘는 뭐죠? 인터넷인데 이 인터넷이 어디까지 있냐면 데이터 링크까지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맨 끝에가 네트워크 액세스. 네트워크 그래도 되고 네트워크 접근 그래도 되고, 그죠? 요렇게 묶이는 거죠. 요렇게 묶인 다음에 가로로 둬요. TCP/IP 프로토콜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TCP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UDP도 여기 있죠. 그 다음에 TCP/IP 프로토콜 또 뭐 있죠? IP 여기 있죠. ICMP도 여기 있어요. 맞죠? ARP도 여기 있습니다. TCP/IP로 나누면 RARP도 여기 있어요. 그죠? 이게 TCP/IP 프로토콜 군이죠. 이게 군이에요. 이게. 그리고 TCP/IP 프로토콜 군은 얘네들을 얘기하고,
여기에서 멀티캐스트용으로 IGMP라고 있죠. 그거는 당연히 네트워크 있어요. 인터넷. 그죠? 인터넷 계층에. 그래서 이렇게 가로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또 다른 가로 봐보세요. 응용 계층의 프로토콜을 가로하면은 문제가 뭐냐면요. 답이 많아져요. 채점하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밑에가 문제인 거지, 응용 쪽 다 응용이죠, 뭐. 그죠? 그럼 뭐가 있을까요? 일단 응용. HTTP, 그 다음에 SMIME, 그죠? 그 다음에 메일, PGP, PEM, 다 메일인 거죠. 그죠? 메일 관련된 거. FTP, 다 이런 데 있는 거죠. 등이에요, 등. 이게 너무 많아서. 우리가 하는 모든 프로그램은 다 응용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전송 계층의 프로토콜,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SSL은 보통 응용에서 전송 계층에서 사용된다 얘기예요. 그냥 딱 계층 하나를 말하진 않아요. 근데 굳이 이걸 나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SSL이 여기에 들어오는 거죠. 그죠? SSL이. 굳이 뭐 하나로 딱 집어야 된다면, 그리고 네트워크 계층 뭐가 있죠? IPsec. 그죠? IPsec이 있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 링크 계층에 뭐가 있죠? 데이터 링크에 우리 무선 랜에 CSMA CD 혹은 CSMA CA, 그죠? 유선이 CD고 무선이 CA인 거죠. 그죠? 그리고 이거를 프레임을 갖다가 누가 표준을 딱 정했어요. 그게 뭐죠? 그죠? IEEE 802.3. 그래서 802.3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렇게. 지금 봐보세요. CSMA CD, CSMA CA까지 하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얘기를 하는데, 이제 프레임의 표준으로 딱 해버리면 딱 막혀버리잖아요, 지금. 그죠? 약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약한 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도 쉬워 보이지만 막상 가로놓으면 어렵다니까요. 이거 어려워요. 그죠? 그리고 뭐 여기 그 SMTP 다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지금 SMTP 뭐 이렇게 메일 쓰고 뭐 이런 거 전부 다. 자, 그래서 요거만 알면 그래도 뭐 14점짜리는 아니어도 3점짜리는 끝내고 가야죠. 3점짜리에서 20점은 받아야 되는 거 알죠? 20점은 받아야지 얘기가 돼요. 자, 이제 다음 갑니다. 자, 이건 뭐지? 리눅스, 런 레벨, 그죠? 런 레벨인 거죠? 자, 런 레벨의 시험이 나온 게요. 첫 번째는 지문에서, 로컬.rc인가? rc.local인가? 런 레벨의 파일이 어디 있죠? etc 밑에 있죠? 그죠? etc 밑에 rc.local이라는 파일이 하나 있어요. 이게, 이 디렉토리 아래로 뭐가 있냐면, rc0, 그죠? 옆에다 쓸게요. rc1, 등의 이 번호의 순서대로, 그냥 번호의 순서대로 있다고요. 이 디렉토리가. 그러면 이 얘네들이 하는 역할의 이름이 뭐예요? 부팅 단계에서 실행하는 스크립트인 거죠. 그죠? 부팅 단계에서 얘네들을 돌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런 레벨이 지금 처음 나왔는데, 자, 런 레벨 0번 뭐예요? 필원 모드. 필원 모드라는 게 뭐예요? 세팅하는 거예요, 세팅. 그죠? 우리 F12, 컴퓨터에서 F12 누르면 파란색 화면 나오는 거. 그죠? 세팅하는 거고. 그 다음에, 런 레벨 1번보다도 런 레벨 3번이 우리가 하는 그냥 부팅이에요. 우리가 쓰는 부팅. 그래서 이게 뭐예요? 다 되는 거죠. 다중사용자 되고요. 파일 시스템, 마운트 되고, 그 다음에 뭐 되죠? 네트워크 공유되고. 자, 이것도 비우기 딱 좋죠, 이거 지금. 이해되시겠어요? 결론은 부팅인데, 그죠? 결론은 부팅인데. 그 다음에, 런 레벨 5번이죠, 5번. 5번은 3번에 있는 거 다 돼요. 다 되고, 딱 하나 더 돼. X 윈도우. 그죠? 윈도우 하나 뜬다고요. 그죠? 윈도우 뜰 때, 스타트 X. 이게 프로그램의 이름이에요. 프로그램 스타트 X 하면 X 윈도우가 올라와요. 이게 프로세스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요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를 볼게요. 그래서 요거 두 개 하고 6번은 껐다 키는 거 알죠? 그죠? 껐다 키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거 뭘까요? 자, 런 레벨 6이라고 했는데 6 한번 써보죠. 리부팅이죠.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거 기억해 보세요. 어떤 게 중요하겠어요? 껐다 키는 방식 뭐죠? 끄는
일단은 명령은 init 6 이렇게 친단 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명령 홀트 하나 쳐도 되죠. 그죠? 세 번째 셧다운 이렇게 치는 거죠. 그죠? 셧다운을 하는데 이렇게 꺼지긴 하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우리 저번에 제가 적어준 것 중에 뭐 -h 5분 후에 꺼지고 메시지 꺼져요 이렇게 주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명령을 줘서 개발자나 사용자들한테 5분 후에 꺼지는구나 그 메시지 보내주는 거 오히려 이게 더 중요해. 이게 앞쪽보다 나머지는 그냥 끄는 거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그래서 요거 하나 체크하고 있어야 돼. 요거 하나. 자 한번 쭉 보죠. 그래서 이렇게 쭉 있고요. 그래서 뭐 쭉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내가 패스워드를 잃어버렸어요. 로그인이 안 돼요. 그럼 1번이에요. 1번. 1번이에요. 이거는 객관식의 내용이니까요. 자 뒤로 넘어가요. 자 클라우드 보안이 나왔죠 지금. 그죠? 이게 클라우드 보안이 나왔어요. 근데 사실은 원래 시험 문제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주제예요. 왜냐면 이거는 클라우드 보안, 여러분들 클라우드 보안이라는 게 조금 어렵게 생소하게 느낄 수는 있는데 생소하게 느끼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유닉스 서버에 그냥 원래 하던 거 하고 거기를 그냥 클라우드 센터라고 부른 거예요.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다른 기술과 다른 뭔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대신 뭐가 조금 다른 거냐면 클라우드라는 게 인터넷 갖고 막 쓰는 거니까 대중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느 기관에 우리끼리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자료가 올라가겠죠, 거기에. 그래서 보안을 조금 더 강화하자라는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거는 바로 이거예요. 이 말. 사실은 이거를 가로를 해놔야 돼요. 이거를 가로를 해놔야 되거든요. 클라우드 보안 인증 기술. 이거 뭐예요? Security, Azure 서비스죠. 그죠? Azure 서비스. 그래서 클라우드 보안은 사실은 이 말이 가로여야 돼, 이 말이. 자, 그리고요, 이제 계속 쭉 한번 봐볼게요. 자, 다른 건 없어요. 침입, 위협, 인텔리전스, 빅데이터 분석도 하고, 엔드포인트 보안도 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다 한다, 이거예요, 다 한다. 그냥. 다 한다. 요즘 데이터 분석 안 하는 데가 어딨어요. 그죠? 그냥 다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얘와는 어떻게 보면 크게 관련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엊그제 키사가 ISMS 사이트 바꿨죠. 돈이 없는 키사가 ISMS 사이트만큼은 개편을 했어요. 이상하게. 그 개편에 보면 여러분들 키사 이 사이트